LG화학,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자, 세계에서 가장 이름 날려주고 있는 세 개의 배터리 업체가 바로 한국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공급 단가를 낮출 수 있다. 아주 큰 장점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도마르TV의 한동훈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테슬라의 한국 진출설, 그리고 쌍용차 인수설이 나온 이유와 그 배경, 그리고 향후의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앨런 머스크가요, 한마디 한 개 확인이 됐죠. 확인이라기보다는 발단이 됐습니다. 중국 이외의 시장에 아시아 기가팩토리를 지을 생각이 있다라는 그런 발언을 한 것이 이게 한국이 아니겠느냐 라고 시장이 많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 가지 이유가 한국이 가장 적합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게 그냥 앨런 머스크가 자기 생각을 얘기한 것이냐, 아니면 정말로 진출할 생각이 있는 거냐, 이게 중요하겠죠. 그냥 말로 그냥 한마디 한 거라면 그냥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만약에 정말 아시아 쪽에 공장을 하나 짓는다라고 했을 때 한국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앨런 머스크 같은 경우에 이제 워낙 요즘에 테슬라가 주가 급등했기 때문에 쌍용차 인수자금 2천억, 거기에다가 운영비 좀 더한다 하더라도 정말 테슬라의 시가총액에 비해서 보면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껌값밖에 안 된다, 이 정도로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저렴하게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상하이 자동차가 손절하고 나갔고, 그 다음에 인도의 마힌드라가 샀다가 역시 손절하고 나가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인수자가 없는 상황이에요. 팔고 싶은데 인수자가 없어요. 그만큼 지금 쌍용차가 힘든 상황인 것은 분명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지금 매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인도의 마힌드라가 지금 지분의 한 74%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매각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유상증자까지 고려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만약에 테슬라가 한국에 진출한다고 했을 때는 모델 Y를 생산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돌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인건비는 싸요. 싼데 경력이 부족합니다. 테슬라의 가장 큰 단점이 뭡니까, 여러분들? 이 마감재 보게 되면 좀 우리나라 또 수입차에 비해서 굉장히 좀 미약합니다. 이 끝선이 좀 삐뚤어진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경력이 좀 부족한 데서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죠. 자,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 어떻게 했습니까? 일본에 진출한다고 했을 때 테슬라가 기가팩토리를 일본과 같이 했었습니다. 배터리를. 그래서 일본에 진출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사실 이미 파나소닉에서 손을 떼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에 갈 이유는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특히 또 일본은 자기 나라의 차, 그리고 하이브리드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전기차를 거기 생산해서 크게 수익을 내기는 어렵다, 메리트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한국 같은 경우 어떨까요? 일단 배터리가 있습니다. LG화학,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자, 세계에서 가장 이름 날려주고 있는 세 개의 배터리 업체가 바로 한국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공급 단가를 낮출 수 있다. 아주 큰 장점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뭐겠습니까? 테슬라 모델 3 전 세계 판매 1위 바로 한국입니다. 아주 매력이 있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한국은 또 완성차를 오래전부터 만들어 왔기 때문에 이 노동력이 굉장히 양질입니다. 경력이 굉장히 풍부한 사람들이 적시적소에 투입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테슬라가 아시아에 온다고 했을 때 한국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시장이 판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중에서 바로 쌍용차 인수설이 나오게 된 거죠. 왜 그런가 보게 되면 쌍용차 같은 경우는 이미 공장이 있어요. 그리고 인력도 있습니다.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 보시면 되겠죠. 근데 좀 어려울 수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테슬라는 이 통일성을 중요시하는데 이 통일성이 없다라는 부분들이죠. 모델에 대한 통일성. 자, 그 다음에 노조가 문제가 됩니다. 우리나라는 강성 노조죠.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 기아차는 좀 그런데 쌍용차는 아무래도
오래전부터 힘든 그 상황을 처하다 보니까 거기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그래도 노조 문제는 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쌍용차를 인수했을 때 기존 브랜드를 또 테슬라가 운영을 해야 됩니다. 쉽지 않은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부채도 인수를 해야 됩니다. 지금 쌍용차 부채가 1조 6천억이에요. 뭐 2천억 주고 인수한다 하더라도 3천억 주고 인수한다 하더라도 이 부채 인수에 대한 걸림돌이 있다라는 거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방식은 쌍용차를 인수해서 분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인력을 재배치를 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 해결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쌍용차 인수에 대해서는 시장은 기대를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걸림돌이 많아서 사실상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내에서 전라북도에서 테슬라를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군산 GM 공장이 있었죠. 그 GM 공장을 바로 MS 오토텍이라는 업체 명신이 인수를 했습니다. 1200억 인수를 했고, 원래 이 테슬라를 OEM으로 제작한 것이 아니라 중국의 M 바이톤이라는 전기차를 위탁 생산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M 바이톤에 지금 생산이 중단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파산설이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테슬라를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하지만 아직까지 어떠한 대답도 나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예전에 한번 중국이 먹튀 논란이 있었던 상하이 자동차, 또 중국 업체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데 어디가 있겠습니까? 대표적으로 BYD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자, 이 업체는 중국 1위의 전기차가 되겠고요. 한국 시장을 진출하기 위해서 발판으로 삼을 수 있는 게 쌍용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한미 FTA, 이거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중국 제품들이 판매가 안 되고 있는데 관세가 많이 붙어 있죠. 근데 한국 FTA, 한국과 미국의 FTA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그 장점이 있기 때문에 BYD라는 업체도 산 눈독을 들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BYD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지리자동차, 볼보를 인수한 기업이죠. 그래서 성공을 했었는데 지리자동차도 쌍용차 인수를 통해서 미국에 진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겁니다. 근데 지리자동차는 쌍용차에 참여할 어떠한 의사도 없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CATL이 있습니다. 중국 1위의 배터리 업체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세계 1위의 배터리 생산 기업이었습니다. 근데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최근에 테슬라의 배터리를 공급하게 됐죠. 그런데 만약에 CATL이 쌍용차를 인수를 해서 완성차, 전기차로 진출한다. 자, 테슬라가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본다라면 저희가 봤을 때 쌍용차를 인수한다라면 뭐 가장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가장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중국 업체, 우리가 중국 업체들이 먹튀했다라는 논란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봤을 때는 테슬라가 쌍용차를 인수한 게 가장 우리가 원하는 시나리오가 되겠지만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 상황이고, 만약에 발표가 난다 하더라도 내년 하반기나 돼야, 즉 테슬라의 미국 2공장이 완성이 되고 나서 그때서나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이미 시장은 쌍용차에 베팅을 했어요. 어차피 쌍용차는 매각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것이 BYD가 됐던 지리가 됐던 현재 쌍용차보다는 나을 것이다 라고 시장은 판단하고 있는 거고요. 한간에 또 포드가 또 인수전에 참여할 거다라는 또 인수도 있었지만은 제가 볼 때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테슬라가 되겠고, 테슬라가 안 된다라면 차선으로 BYD 정도라도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돈마네TV의 한동훈 대표였고요.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